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2월 인재 동향 보고를 드리고요. 실적 발표일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2025년까지는 모아가는 시기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 동향이고요. 2월 말 기준입니다. 늘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 장기주주방에 계시는 금채님이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온큐에 합류를 했는데 1월 말 188명에서 10명이 증가했고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 등록된 인원 기준으로 총원이 196명이고요. 링크드인이 이제 미국에서는 커리어를 위해서 반드시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미 목표치였던 200명은 넘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 하면 이제 박사급이거나 석사급인데 경력이 15년 이상인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107명에서 113명으로 한 달 동안 6명이 늘어났고요. 총 인원 중에 한 60%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온큐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많다. 그리고 핵심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박사 6명, 석사 2명이 추가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 인재 2명이 퇴사를 했는데 왜 퇴사했는지 또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가 저스틴 힐이라는 프로큐어먼트 매니저, 이제 구매 쪽, 조달 쪽이고 이제 밥 넬슨이라는 분이 이제 세일즈, 영업 쪽의 상무인데 이 두 분이 왜 나갔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저의 대답은 이제 금채님이 주셨던 의견이 좋아서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큐어먼트나 세일즈 같은 경우는 당장 양자 컴퓨터가 이제 제조를 하는 상업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데 좀 더 상용화가 잘 돼 있는 산업 부분에 가는 게 좀 더 커리어에 좋겠죠.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이제 기술을 이제 상업화해가는 회사에서는 마이너한 직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아이온큐한테는 큰 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은 요 탈색 부분은 이제 1월 달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업데이트된 분들이고 이제 노란색은 2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근데 보시면은 바딤이라는 분은 아마존 웹서비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퀀텀 컴퓨팅 부서의 이제 수석 선임 개발자로 계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다. 이분은 또 머신러닝 분야에 계셨는데 인텔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한 핵심 인재가 들어왔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아론 브라더치 이분은 이제 인텐글 네트워크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아이온큐가 캐나다에서 이제 이 양자칩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주로 연구하는 회사를 인수했죠. 거기에 이제 설립자이자 CEO였던 분인데 이분을 데리고 왔고 또 보시면 피터 빌라노라는 분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전략적인 미션 기술 쪽에 디렉터급이면 전무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전무급도 왔고 윌리 아보라드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수학 쪽 교수로 계셨던 분이고 또 리윤추라는 분도 이분 아마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메이콤이라는 미국 통신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계셨던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존스 홉킨스, 메릴랜드 대학,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더른 캘리포니아, 퍼듀도 굉장히 유명한 사립대학입니다. 이런 진짜 네로라는 대학의 인재들, 또 마이크로소프트, AWS, 스탠포드 대학 등등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아이온큐에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인 데스먼드가 봤을 때도 아이온큐가 최고다라는 거를 입증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력 유출은 없고 이 뛰어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번 달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4분기 플러스 2022년 실적 발표일이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어닝콜도 가지는데 어닝콜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랑 Q&A도 하고 가이던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사이드 힌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게 이제 우리나라 31일 오전 6시 반이에요. 그때 라이브를 킬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같이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2년 4분기 예상 매출은 한 3밀리언 전후 정도? 4분기보다는 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2년 총 예상 매출은 10밀리언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의 5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킹스라는 개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시불로 매출을 전체 고객이 다 주는 게 아니고 할부 개념으로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7밀리언 정도보다 40에서 60% 증가한 23에서 27밀리언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예상과 비슷하거나 좀 더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거는
과연 올해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매출의 급증이 시작될 것인가? 근데 아마 요건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이게 24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뭐 요거는 조금 어려울 거라 보는데 매크로 상황에 의해서 약세적인 전망을 줄 것이냐 요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쟁사인 컨티뉴엄에 임원진 교체가 있었고 리게티도 임원진 교체되고 로드맵 바뀌고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캐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이온큐는 뭐 아직 거의 7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캐시가 있다고는 하는데 유상증자를 안 하겠다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지킬 것인가 라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이제 이온트랩 쪽은 큐비트 품질은 좋은데 큐비트를 늘리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큐비트가 담긴 단일 칩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의 첫 시제품이 올해 나온다라고 했는데 언제쯤 나올 것인지 그 얘기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고, 올해 목표인 29AQ 도달이 가능한지, 지금 작년에 25AQ였는데 29가 되면은 4개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에 2배 성능 증가이기 때문에 4개가 늘어나면 2의 4승인 16배의 성능 증가가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꼴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인 포르테의 상세 스펙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다음 세대들인 바륨을 쓰는 양자 컴퓨터 또는 차세대 모델이 언제 나오는지 얘기가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첫 양자 컴퓨터 실물을 언제 고객이 사갈 것인지 이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뭐 22년 말에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인가 12월에 있었는데 그때 1년에서 1년 반 뒤에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추측으로는 2024년 상반기에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24년 하반기에 첫 양자 컴퓨터를 판매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실제 매출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급증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월 23일에는 시애틀에서 뭐 이런 양자 정상회담에 참석을 해서 이 시애틀에서의 지역 비전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해서 뭐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2월 28일에는 QEDC, 이건 이제 미국의 준 공립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양자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컨소시엄인데, 여기에 웹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인텐글먼트 네트워크스, 얼마 전에 인수한 그 기업의 공동 창립자인 아런 브로더치, 이분이 이제 지금은 아이온큐 캐나다의 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온큐가 어떻게 이 단일 칩들을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월 4일에는 이제 플로리다 쪽에 퀀텀 비치라는 행사에 참석해서 피터 채플맨 사장이 굉장히 멋있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릴렉싱한 모습으로 발표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로드맵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고객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의 제조성이 뛰어나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증가하는 양자 컴퓨터 수요를 따라잡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결을 해보자면 이제 시애틀에 공장이 지어지면은 판매 수요를 많이 충족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나온 거를 이제 임원진들의 자신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3월 7일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기술 미디어 정보통신 컨퍼런스에 이제 CFO와 IR 헤드인 조던 셰피로가 토마스 크레머와 함께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아이온큐의 링크드인 등록 인원만 거의 200명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몸집을 계속 불리고 있고, 이 중에 약 60%가 고급 인력들이다. 그리고 2월 달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뭐 AWS, 인텔 출신의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퇴사한 인재들을 보면은 뭐 마이너한 직군, 아직 기술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제 뭐 구매나 세일즈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온큐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이온큐의 적극적인 활동, 임원진의 자신감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얼마 후에 3월 말에 실적 발표일이 잡혀 있다.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이온큐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주가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지금 주가가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묻어둔 2만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곡점은 공장 오픈이 24년 상반기, 그리고 첫 양자 컴퓨터 매출, 이게 이제 9자리 매출이기 때문에 최소 1000억에서 맥스로는 1조 원까지도 볼 수 있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24년 하반기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5년부터는 뭐 데스몬드도 얘기를 했지만 본격적인 우상향이 일어나서 특정 지점까지 올라가서 다시는 주가가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와 데스몬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반은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횡보하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모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주가와 상관없이 잘하고 있다면 모아가는 시기다라는 저의 생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